예, 워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디케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 퇴근을 하셨나요? 예. 보통 명절 전날이니까, 예, 보통 일찍 끝내주지 않나요? 그래도 뭐 1시간이나 2시간, 예, 뭐, 각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 워라 어서오세요. 예, 지금, 시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일찍 퇴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시외로 나가는 그런 길목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공님. 워라 반갑습니다. 수완빌님. 자, 오늘은 평소 때랑 다르죠? 예, 저도 평소 때랑 지금 다르게 명절 전이라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라 방송을 좀 일찍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정철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찍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평소처럼 집에서 이제 방송 장비 있는 데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대신에 겸사겸사 차를 수리하려고 나왔다가 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방송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명절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디 저희가 이거 뭐야? 또 뭐가 묻었네? 미치겠네 진짜. 차에 뭐가 또 묻었네요. 로딩하면 돌아가요? 지금 혹시 마이크 잘 안 들리거나 그러나요? 만약 그렇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방송하고 있어갖고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부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 XRP가 좀 잘 돼서 모두에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올해 중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도 새해 복인데 XRP 복도 좀 받는 해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2019년 4분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워라 어서오세요. 매 분기 보고서는 해당 분기가 끝난 이후 다음 달인 한 4번째 주로 이제 20일, 25일 그 사이쯤에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시기가 됐기 때문에 2019년 4분기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2019년 쿼터 4, 포스 4번째, 그러니까 4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XRP 마켓 리포트라고 되어 있죠. 보고서가 나왔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리포트의 플로우는 똑같아요. 매 분기 보고서 매번 똑같은 그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처음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세일과 이거 또 뭡니까? 프로그래틱 세일,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한 거, 그리고 OTC로 판매한 거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어떻다, 이런 거를 전 분기등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전체 볼륨은 어땠기 때문에 우리 리프사가 약속한 전체 시장 볼륨의 몇 퍼센트로 팔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한 기준은 잘 지켰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그 기준보다도 적게 팔았다. 또는 이제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ODA 시작한 이후에는 ODA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ODA 고객이 뭐 늘었다. 또는 ODA 사용량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면 그 메인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가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볼륨들 이런 것들을 XRP와 비교하면서 시장의 전체 볼륨이라던가 볼라틸리티, 가격 변화는 어땠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분기에 있었던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소식들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형태를 띱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번 분기 보고서는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좀 체크해 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리플사가 이번 분기 보고서에 엄청나게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강조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조를 벗어나서 약간 에디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맥락의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그 증권 이슈 관련된 때 리프사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XIP는 리프사가 만든 게 아니다. 예. 그리고 XIP는 독립된 이제 디지털 에셋이지 리플사의 주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플사와 XIP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도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관련성 있는 내용들 2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은 리플사가 XI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이해 관계 대상자인 우리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약간 드러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ODL 관련된 게 이제 우리의 주된 메인 포커스일 텐데, 그 ODL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볼륨량이라던가 트랜잭션, 그러니까 사용 횟수 같은 것들이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한번 보죠. 자, 앞부분 보면은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합니다.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쭉 보세요. 중간에 쭉 보시면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게 캡처를 해갖고 펜으로,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되게 어색한데? 이런 편집 메뉴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잠깐만. 두께. 이거는 색깔이고, 두께는 어떻게 결정할까? 예, 두께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저도 편집 이거 처음 봐갖고, 이 메뉴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쳐야겠네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사 XRP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리플사와 우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과 XRP의 관계,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지금 리플사가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리플사도 XRP 홀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XRP 홀더인 리플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Proactive communication is part of being a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리플사도 XRP라는 거를 홀딩하고 있는 홀더 중 하나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홀딩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절반 이상은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어떻다고요? responsible, 책임 있는, 어느 정도 약간 비중 있는 책임감을 가진 홀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같은 개개인들 있잖아요. 이제 리플사 입장에서는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가 와서 잠깐만 마이크를 끄고 잠시만 스탑하고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실례합니다. 전화가 왔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받았고요. 좀 이따 또 올 거예요. 지금 차 방전돼 갖고 그 긴급 출동 전화 왔었거든요. 이따 아저씨 올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리플사 역시 하나의 홀더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사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본인들이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 액션으로서 이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분기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은 XIP를 보유하고 있고, 같은 홀더로서 본인들이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기 보고서를 발행한다, 약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기 보고서에 XIP를 얼마나 판매했고 그걸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사가 XIP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포인트를 집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을 좋은 거다 또는 나쁜 거다는 이제 개인이 판단할 문제 같고요. 왜냐면 그 판단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자, 대신에 제가 이제 팩트를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재단이랑 비교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하거나 또는 그걸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로 투명하게 알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리프사 CEO도 작년에 그 누구죠? 그 빛나 머리 그 컨센시스 대빵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주요 임원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랑 같은 채널에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걔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공개 안 하는데 우리는 다르다 공개한다고. 예, 그죠? 그때 말했던 거를 이제 기반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그동안에 바뀌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재단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리프사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진 않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형태가 다르잖아요. 형태가.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리프사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걸 따라야 되죠? 미국에 있는 그 관할법을 따라야 돼요. 기업들이 준수해야 될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리프사는 천사회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막 사기도 안 치고 우리를 위해서만 봉사할 것 같은 그런 회사 절대 아닙니다. 어떤 회사든지 본인들이 돈을 벌기에 움직이는 거지 저희 같은 개개인들 부자들하고 움직이는 회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쁜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돈을 벌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됩니까? 나쁜 회사가 되는 거죠. 뭐 기업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이런 나쁜 짓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존재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각 나라마다 법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이러이러한 의무와 이러이러한 책임감 부여해갖고 그런 나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법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리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고 당연히 미국 관할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점이죠. 리플사가 얼마든지 본인들이 그런 미국 법을 어기고 당연히 횡령을 할 수도 있어요. 횡령할 수 있지만 그만한 리스크의 압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XRP로 막 빤스런 한다. 갑자기 막 파라질 끼고 빤스런 한다. 절대로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빤스런을 하면은 나중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게 팩트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 하에 있다는 거, 그걸 두고 나서 이제 개개인들이 야야 그래도 불안해, 리프사 불안해, 이거 빤스런한 사기 회사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어떤 분들 이제 이 상태를 보고 야 차라리 이더리움 재단 이런 거 재단들은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공식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야 어쨌든 그런 판단은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자유지만은 분명한 팩트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리플사는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맥락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플사는 본인들이 기업의 형태로서 이런 의무 아래 그리고 법 지배 아래, 그러니까 법의 컨트롤을 받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장점으로 굉장히 트랜스페런시, 투명하고 본인들이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리스폰서블한 기업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의미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XIP
창조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 June 2012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1000억 개 이제 XRP가 창조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건 뭐죠? 레이러 하면서 2012 September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해 3개월 뒤인 9월에 2012년 9월에 리프사가 설립이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XRP의 일부 포션을 기부를 받았다는 거죠. 당시에 거의 한 800억 개? 대부분의 물량을 당시에 다 선물로 받았죠. 처음에 설립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크리스 라센, 아서브리또랑 제드, 쌉스캠 이 세 명이 했는데 당시에 이 초기 멤버 3명이 200억 개 정도, 정확히 210억 개 정도요. 그 셋이 나눠 가졌고 나머지 물량 거의 800억 개 정도 되는 걸 리프사한테 법인한테 넘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정식 등록된 기업이 이 XRP 790억 개 정도를 2012년 9월 이후부터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법인 명의로. 이거는 좀 더 디테일을 보태자면은 회사 자산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기보고서에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에서 얻은 수익들은 다 기업 장부 회계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번 분기 XRP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얼마 팔아갖고 수익을 벌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업 회계 장부에다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걸려서 이제 소송받고 진짜로 조작질했다. 어떻게 해요? 징벌적 배상. 빤스런 할 수 있지만 그런 리스크의 압박은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가.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거, 리프사가 XRP를 크리에이트한 건 아니다, 만든 건 아니라는 걸 또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리프사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번 분기보고서에 좀 포함이 됐어요. 하이라이트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쭉쭉 넘어갑시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제 XRP 지금 현황에 대해 이 양반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밸리데이터가 15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돼 있어요. 투명한 밸리데이터들이. 여기 보이시죠? 150개가 넘는 밸리데이터들이 XRP 네트워크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본인들 리프사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랑 다르게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존재가 누가 운영한 건지가 컨펌이 돼 있는 애들만 해도 15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밸리데이터는 뭡니까? 이 XRP 레저의 컨센서스에 관여하는, 이게 탈중화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장부를 기록할 때 트랜잭션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XRP 레저의 규칙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제3자 밸리데이터들이 15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XRP 레저 상당히 탈중화되어 있다. 독립적인 150개 이상의 밸리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게 있었네요. 이 부분도 짚고 가야겠네요. 자, 이 부분도 짚고 가죠. 보면은 한 번도 페일 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레저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는 거죠. 페일 난 적이 없고, 그리고 뒤에 또 강조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다른 POW 작업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강조하는 건데, 이렇게 51% 해시 공격이나 이런 게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매번 분기보고서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하는 부분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데요. 이제 판매 물량이 나와요. 자, 요약을 하면 이 표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만 보면. 월화 어서오세요. XRP님도, 종란님도 월화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판매 내용이 한이한이님도 월화 어서오세요. 자, 이 또 판매 물량이 나왔는데, 와, 저는 이거 진짜 진짜 얘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좀 놀랐어요. 상당히 놀랐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2분기 보고서에 처음으로 리프사가 그 내용을 공개했었죠. 야, 사람들이 그 물량 하도 많이 판다고 이제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리프사가 판매하니까 XRP 가치가 오르질 못한다,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굉장히 증권 논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논란이 생기니까 리프사가 작년 2분기 때부터 칼을 뽑았죠. 분기 보고서에 어떤 칼을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CMC라고 부르는 코인 마켓캡에 나와 있는 뻥튀기 된 볼륨 말고 지금 크립토 컴페어라는 사이트 있죠. 그거는 이제 볼륨 뻥튀기 된 거를 막 계산해갖고 줄여내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측정된 그 볼륨 기준으로 우리가 더 낮은 기준치로 판매를 할 거고, 더불어서 OTC 세일을 강화하고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프로그래미틱 세일,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하는 물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해외도 그렇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해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옮겨 적다 보니까 다들 오해를 했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리플사 OTC를 판매 중지하고 프로그래미틱 세일을 쭉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들 했었죠. 근데 제가 아니라고 그때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3분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개됐었죠.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중단했다. 그리고 OTC는 계속 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래미틱 세일도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때 같이 봤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자, 이어서 종란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세뱃돈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치킨값을 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중에 오히려 제가 종란님한테 뭐 사드려야겠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OTC 세일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더욱이 많이 줄은 게 이제 프로그래미틱 세일인데, 그때 설명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TC는 유지, 하지만 프로그래미틱 세일은 중단. 그래서 판매량도 확 줄었죠. 근데 이번 4분기 보고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4분기 보고에서 어떻게 됐어요? 프로그래미틱 세일이 0이 됐어요. 이 얘기는 3분기 때 중단을 시킨 프로그래미틱 세일이 4분기 내내 중단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리고 OTC도 줄였어요. 거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3분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는 지난 분기 보고서에서도 논란이 됐던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리플사 판매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네가 줄인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진짜로 이제 판매, 이런 리프사가 XRP 판매 없이도 회사가 굴러갈 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를 극단적으로 줄여도 운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지만은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플사의 리플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엑스커런트라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초기 설치 비용이 얼마라고요? 거의 300억 정도 돼요. 300억. 그러니까 100억 단위 이상이에요. 그 초기 설치 비용이. 그리고 당연히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비쌀 거예요.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제 그거를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쓰려면 라이센스 기간이 됐을 때 그 라이센스를 갱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비용이 아마도 300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도 초기 설치 비용이 300억 원인 걸 보면 아마 비용이 적어도 10억 원 이상은 될 거예요. 라이센스 유지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미뤄볼 때, 그리고 더불어서 리플랜 멤버가 300이 넘는 걸 고려할 때는 소프트웨어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도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생각하실 게, 최근에 있었던 C라운드 펀딩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잖아요. 몇천억 원을 또 투자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 투자받을 당시에 리프사 회사의 기업의 가치가 10조인가요? 10조로 평가받던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조인지 1조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상은 10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긴 맞는데 어쨌든 조 단위는 확실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 평가도 리프사 자체 평가, 자뻑 평가가 아니라 리프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봤을 때도 리프사의 가치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받는 거는 당연히 뭐 재무적인 거,
그리고 미래의 지향성, 그러니까 미래에 어떨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외부에서도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리프사가 이제 이런 XIP 판매 없이도 본인들 재무 유지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일단 리프사 입장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보고서에서 리프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더 판매량을 줄이기로 결심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젝트 세일은 중간을 유지하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이 OTC 판매 역시도 이제 본인들 이 ODL 리플렛 멤버들이 ODL을 쓸 때 필요한 핵심 파트너들한테만 OTC 세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ODL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리프사가 망해가고 있다 또는 반대로 리프사가 잘 돼가고 있어서 XIP 판매 없이도 운영이 되니까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 쪽보다는 저는 다른 쪽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프로그래믹 세일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 지금 리프사가 이제 프로젝트 세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스마트폰이라 직접 못 보여드리지만은 리프사 계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이내에 제가 직접 방송 때 보여드린 트랜잭션이 있을 텐데요. 그 수치는 적지만 하루에 이제 몇만 개씩 또는 뭐 10만 개 정도밖에 안 팔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설명드릴 때 아마 무슨 내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리플4 굿이라고 얘기하는 리플이 운영하는 재단 있잖아요. 크리스 라센이 기부한 XIP 갖다가 하는 재단 있죠. 긴급 출동 오셨네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긴급 출동 오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간에 좀 시간을 소모했는데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프사가 프로젝트 세일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리플4 굿이라고 하는 크리스 라센의 기부 물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가장 최근까지 그리고 4분기에도 판매를 분명히 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달 내에 지금 리플4 굿 재단이 판매한 그 트랜잭션을 보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건 아무리 봐도 크리스 라센 기부 물량 그 재단 리플4 굿에서 판매를 하는 걸로 보인다. 그게 4분기거든요. 그걸 미뤄볼 때는 지금 리플사가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리플사 법인 명으로 파는 프로젝트 세일이 0이라는 의미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잠시만요. 앞에 라이트 좀 끄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프로젝트 세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회사 이름으로 판매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재단이 판매하는 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좀 애매해져요. 그러면 정령 프로젝트 세일이 0인가 아예 없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니잖아. 재단에서 판매하는 건 여전히 있잖아.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비판적으로 좀 들었던 생각은 그 부분이고요. 다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재단 물량이 여전히 프로그래틱 세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용도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만약에 뭐 리프사의 비자금 또는 그런 기업 횡령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돈 세탁을 위해서 그렇게 재단을 운영하고 재단에서 XIP를 판매하는 거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예시를 든 것 뿐이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에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계속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체인상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앞으로도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판매 관련된 거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볼라틸리티 관련된 거 얘기하죠.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비슷했다. 볼라틸리티가 XRP는 3.6%에서 이제 3.1% 됐고, 비트코인은 3% 그리고 이더리움 3.1%인데 거의 오차 범위 없는 비슷한 범위 내에 있죠. 예, 그래서 비슷비슷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스크로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에스크로 설명하는 부분인데 4분기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에스크로 10억 개를 다시 그대로 집어넣은 적이 있었죠. 작년 12월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동안은 3억 개만 놔두고 나머지 27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로 집어넣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에스크로 히스토리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린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따로 살펴보진 않을게요.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 부분 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ODL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ODL 작년 11월에 이제 리프사 수요일 때쯤에 공개했던 게 투 다즌, 그러니까 24개 이상의 기관이 ODL을 쓰고 있다라고 밝혔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머니그램, 고랑스, 그리고 비아메리카, 그리고 플래시 FX, 인터뱅크, 페루에 있는 은행급이 쓰는 거 해갖고 이런 멤버들 등이 ODL을 쓰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이 ODL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USD, MXN, 즉 미국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필리핀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그러니까 호주 달러에서 미국 달러 구간, 그리고 호주 달러에서 필리핀 구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이제 오픈한 게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 구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라이브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 또는 미국 달러에서 유로화로 XRP가 중간에 브릿지에서 하는 게 지금 ODL에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파헤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뒤에 가면은 이 얘기를 해요. 이제 ODL 볼륨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 공개한 적이 없어요. 지금 ODL이 뭐 데일리로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수치만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분기에 비해 작년 1분기에 비해 4분기 됐을 때 ODL 볼륨 상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00배 이상으로 늘었대요. 100 time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배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more than이니까. 그러니까 1분기 때 만약에 하루에 1억 달러 쓰였다고 가정해보면 지금 4분기는 100배 이상이니까 하루에 뭐 100억 달러 이상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상대적인 수치.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면서 6.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볼륨이. 그리고 더불어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이 트랜잭션, 즉 ODL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니그램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멕시코 송고말레,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한 10명이 한 번씩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 몇 번이죠? 10번. 그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 횟수인 트랜잭션이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증가 볼륨량이에요. ODL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받잖아요. 마켓메이커가 쌓아놓은 오더북 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넘을 때 도착지 국가의 법정화폐 쌍을 만들어 놓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XRP가 이제 온체인에서, 즉 XRP 레저 내에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퍼블릭이니까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고
이 점을 바탕으로 지금 해외에서 ODL을 체크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이 점을 활용해서 ODL 볼륨을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유틸리티 스캔이라던가 기타 등등 사이트들을 통해서 ODL 볼륨 체크하는 거를 트위터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저도 몇 번 같이 봤었고요. 자, 근데 어떤 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냐면,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리프사가 공개한 이 6.5배 늘었다는 거, 3분기 대비 4분기. 네, 그만큼 볼륨이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리프사가 주장하는 건 6.5배인데 실제로 체크되는 건 한 뭐 2배, 3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냐면,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놓치고 있는 걸 텐데 그게 뭘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위에 새로운 구간인 유로와 미국 달러 구간, 이것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로화 페어를 갖고 있는 5대 거래소, 공개되어 있는 거래소가 비트스탬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스탬프는 달러 페어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지금 혹시 비트스탬프 내에서 유로화 페어 거래되고 동시에 비트스탬프 내에서 달러 페어, XRP 페어가 있기 때문에 거래돼 갖고 그 안에서 다른 거래소 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브릿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가 공개된 지 만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주안점을 두고 많은 개발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저 역시도 비트스탬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걸 토대로 이제 일본에 있는 개발자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테인토시랑 같이 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하면 대략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비트스탬프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확인이 돼야지 실제로 리프사가 주장하는 6.5배나 ODL 볼륨이 증가했다, 이런 걸 좀 팩트 체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ODL 부분은 이제 빗소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빗소에 리프사 투자를 했었죠. 빗소 이제 펀딩 라운드 할 때 리프사 역시도 투자를 했고, 지금 그런 빗소가 리플렛에서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구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대 거래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니그레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보인드 전체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송금하는 전체 양의 약 10% 정도를 ODL로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자, 스프링 얘기가 나왔는데, 스프링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타 랩스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애초에 별도의 스타트업인데 이 RP 커넥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해야 될까요? RP라는 아키텍처에서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IT 아니신 분들한테 체감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 쓰려면은 요즘에 공유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공유기 있어야 뭐 스마트폰 와이파이 켜서 또 통신도 하고, 그리고 공유기 있어야지 저희 뭐 노트북이라던가 집에 있는 데스크탑들 이런 거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집에도 뭐 공유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유기 말고도 중간에 스위치랑 라우터라고, 공유기랑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지만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어요.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P 세상에서는 RP 커넥터라는 거는 이 스위치나 공유기와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RP가 사용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RP 커넥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뼈대 역할을 해주는 RP 커넥터를 만드는 역할을 해내는 애들이 스트라타 랩스라는 데인데, 지금 얘기하죠. 스프링이 작년에 인사병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 팀에 조인을 했고요. 작년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었던 BRD 월렛, 많이 설명드렸던 BRD 월렛 얘기도 나오고 있고, 토버랩스라는 것도 나오네요. 하드웨어 월렛을 이제 만든 건데, 하드웨어 월렛에 이제 XRP를 서포트한다고 하네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파트너십 더 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핵심이라고 보이는 애들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부분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뉴 리퀴디티 파트너십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부재 부분이에요. 파트너십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프사가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랑 지금 나오는 게 이 파생 상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파생 상품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뭐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생 상품 위에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뉴 리퀴디티 파트너십 하면서 파생 상품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되게 웃긴 건데 저도 되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일단은 내용부터 설명드리고 제가 좀 얘기 더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 언급이 되어 있죠. 바이낸스, 후오비, OKEX, AAX, 그리고 FTX, 그리고 뭐 더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데가 XRP 파생 상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몇 배였죠? 그 레버리지가 몇 배였더라? 몇십 배까지 가능한 XRP 선물이 있었죠. 그리고 후오비도 있었고, OKX는 있었는지 몰랐는데 지금 언급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애들이 지금 선물 상품이 있고, 리프사가 뒤에 주장하는 거는, 예, 뒤에 써있죠. important라고 써있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부분에 중요하다? 예, 리플사의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에, 예, 중요하다는 거죠. XRP를 레버리지, 이용하는. 그러니까 즉, ODL을 얘기합니다. ODL 또는 XRP로 브릿지에서, 예, 페이먼트, 세틀먼트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에는 근육이 없어요. 지금 언급된 바이낸스나 OKX, 후오비 이런 데가 리플사 파트너십을 맺어서 선물 상품을 내놨다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아마 저도 못 봤고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가 리플사 파트너십을 맺어서 선물 상품을 XRP를 출시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되게 의아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본문에는 없는데 뉴 리퀴디티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어요.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는 없지만 이 제목을 미뤄볼 때는 지금 바이낸스, 후오비, OKX 등등이 지금 XRP 선물 상품이 있는 게 리프사 이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애매하긴 하지만은 지금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좀 약간 이거를 명확하게 적어주지 않아서 저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지? 싶은데 어쨌든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데 애매하지만 제목에서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게 적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더불어서 파생 상품인 이제 바로잉이나 랜딩 얘기하죠. 대출이나 이제 뭐 그런 상품들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도 지금 돼 있다. 렉소나 이런 데 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플렛에서 XRP를 이제 브릿지에서 쓰는 거에 굉장히 파생 상품들이 주요 역할을 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해지 수단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를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논문, 요 링크 보이시죠? 요 파란 거? 이 학술지 논문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된 논문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파생 상품들이 왜 리퀴디티에 중요한지 이 사람이 열심히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저는 안 볼래요. 59페이지나 돼요. 다 영어입니다. 올 영어예요. 아, 보기 싫어. 내용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코멘트를 날렸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중국의 이제 마이닝 그룹 관련된 얘기. 중국 마이닝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66%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거 막 이런 것도 얘기한 거 얘기 나와 있고, 뭐 비트메인, 채굴 사업하는 곳이죠. 비트메인 유명한 곳이니까 뭐 IPO 했고, 크라켄은 뭐 이제 뭐 인수합병 했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레귤러토리 관련된 분야도 CFTC 의장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인터뷰 때. 그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네요.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라 특별히 뭐 언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리브라 얘기도 또 리브라 요리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주커버그 언급하면서. 그리고 트랜스퍼 와이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리플사가 주요 하이라이트로 잡았던 게 ODL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리플사와 XRP의 관계, 그리고 XRP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 이런 개인 홀더들
그리고 리프사 우리 개인 홀더들 간의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 이게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만 이제 요약, 이제 상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리프사도 본인들은 XRP 홀더다. 하지만 그냥 일반 홀더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책임감 있는 홀더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홀더로서 이런 걸 공개하는 가운데 XRP가 잘 돼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하나의 이 XRP 홀더로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달라는 거를 또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XRP 창조 과정도 언급을 했고요, 분기보고서에. 그리고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판매나 이런 얘기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게 이번 분기보고서 하이라이트 중 하나고, 또 하나 이제 ODL이죠. ODL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1분기에 비해 4분기 때는 100배 이상 이제 볼륨이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3분기 대비로는 6.5배나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3분기 대비 이 사용량, 볼륨이 아닌 사용 횟수죠. 트랜잭션은 아까 몇 배였죠? 4배 정도, 390%라고 했으니까 4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이제 OD의 볼륨을 우리들이 이제 직접 체크를 하고 있는데, 리프사가 밝힌 거랑 다르게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그 정도의 증가량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크를 하고가 아니라 체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사케토바나 테이토시랑 같이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확인이 끝나면은 뭐 제가 확인을 하든 아니면 해외의 다른 친구들이 확인하든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리프사가 주장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은 상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작년 4분기 보고서 정리를 쭉 했고요.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났네요. 중간중간에 이놈의 이 차 수리 때문에 좀 여러분들 시간을 제가 뺏어 먹었는데, 개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시간을 뺏어 먹어서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4분기 보고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같이 4분기 보고서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쭉! 야, 이게 아반떼 굴러가네요. 이게 적응이 안 되네, 이거. 핸들도 적응이 안 되고, 이거. 오, 예.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진 거래 활발히 되고 있다고요? 제가 근데 저는 마진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모르겠어요. 그 바이낸스도 안 써요, 저는. 오로지 국내 거래소 특정 거래소만 쓰고 있어갖고 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 마진 거래 부분도 얘기해 주시는데 얘기해 주시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써보질 않아서 거기 부분은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마진 거래 얘기가 나와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지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마진 거래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안 좋은 이미지 있는 게 이제 선물 거래로 막 공매도,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특히 막 굉장히 붕괴할 부분인데, 이제 공매도나 공매수 같은 걸로 자본력이 딸린 우리들을 갖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특히나 저도 공감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카드 게임 있잖아요. 포커 같은 것도 솔직히 뭐라 해야 돼, 실력 싸움이 아니죠. 그거는 솔직히 이미 수학적으로도 증명된 건데, 자본력이 많은 쪽이 불리하거든요. 포커 싸움에서 자본력이 딸리는 쪽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본력이 많은 쪽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길 수밖에 없는 게 포커 싸움인데, 저는 이 시장도 똑같다고 봐요. 결국에 이제 공매도나 공매수 같은 것도 자본력이 있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활용해서 이제 기관들이나 또는 뭐 흔히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그걸 활용하니까 굉장히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예, 선물 시장이나 뭐 다른 파생 상품들, 예, 예, 그런 것들에 예, 본인들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 갖고 예,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참여자들이 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건 되게 공감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점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장점으로 이제 흔히 알려진 선물 시장의 예, 그런 파생 상품이나 선물 시장의 활용이 이제 시장의 가격 예측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라던가, 또는 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랑 예, 선물 시장이랑 반대 포지션을 걸어갖고 본인들이 어떤 자산 같은 거, 자산이라던가 어쨌든 어떤 거를 보유했을 때 예, 그런 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죠.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리프사 역시도 본인들이 XRP를 결국에 이제 본인들의 고객들이 홀딩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런 세상이어야 그리고 XRP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예, 선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좀 얘기하면서 보고서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원래는 금융 쪽이 아니라서 IT 쪽이죠. 근데 리프사 때문에 막 평생 궁금해하지도 않을, 또는 이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일도 없는 금융 쪽을 막 공부하게 됐는데, 선물 시장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예, 깊게 파고들수록 거의 막 수학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미궁의 시장이에요. 수학 공식을 보듯이 알면 알수록 야, 얘네들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만한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저기. 그 마켓 메이커처럼 뭔가 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다가 네, 그게 쉽지 않은 걸 알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어머나 큰일 났네. 어머나, 이 타이어 바퀴 바람 넣으려고 왔는데 다 껐네. 저 영어 끝났어요? 네. 망했다. 네, 잠시만요. 타이어 바람 넣으려고 왔더니만 끝났네. 세상에, 오마이갓. 여러분들 퇴근은 다 하셨나요? 정말 골치 아프구만요. 저 타이어 바람 아닌가? 네, 이거 약간 그 팩토리에 모험 방송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참 난감하네요. 자,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갑시다. 아, 4분기 보고서에 잘 운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4분기 보고서 내용을 볼 때 회사 운영을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4분기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이게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볼까요? 자, XRP 판매는 상당히 줄었어요. 근데 줄었지만은 그거를 두고 두 가지 얘기가 다 가능하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야, 니네 XRP 니네 보유한 거 XRP 잘 안 돼가니까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판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봐라, 리프사 XRP 안 팔아도 자금 조달이 되니까 안 팔잖아, 팔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회사가 잘 되고 있잖아. 두 가지 얘기 다 가능해요, 분기 보고서만 봤을 때. 그죠? 하지만은 이제 분기 보고서 내용만으로 두 가지 시각이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뭘 참고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최근에 C라운드 펀딩 있었잖아요, 12월에. 근데 그때 3천억 원인가요?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그때 평가를 받을 때 리플사의 기업 가치가 10조 정도 된다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뤄볼 때는 회사가 뭐 재무적으로 힘든 상태거나 회사가 기울어 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죠,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리플사가 계속해서 회사 운영해 나가면서 그
망해가는 길로 걸어가든지 흥행하는 길로 걸어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일단은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 네, 이런 거는 참고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상장이요? 그러게요. 상장은 언제쯤 하려나요? 상장을 언제쯤 할까요? 리프사가. 네. 상장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회사가 이제 커나가면은 이제 주식회사,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공개 상장하는 회사가 될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 코디우스 얘기도 나오시네요. 코디우스 잘 돼가냐고요? 코디우스 얘기 한번 또 드릴게요. 자, 코디우스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니죠, 재작년에 모습을 드러냈죠. 2018년이니까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는. 2018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요.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일종의 베타 테스트처럼 우리한테 이제 코디우스 호스트를 운영하면 XRP를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막 얘기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과 달리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코디우스 호스트들한테 계약이 안 들어왔죠. 예, 약간 테스트할 때는 막 여러 가지 계약도 있더니만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뒤로는 호스터들 있어도 계약이 안 들어오니까 XRP를 벌이도 안 됐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호스트 운영에도 XRP 벌이가 안 되니까, 예, 호스트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회사에서, 예, 코디우스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하도 궁금한 사람들이 야, 코디우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지금 코회사는 코디우스의, 예,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고 웹 모네타이제이션, 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언제쯤 거기가 이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예,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언제쯤 코디우스를 다시 스타트할지는 사실 미정이에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미정인데, 다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린 게, 리프사가 최근에 1.4 버전 공개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거, 예, 그 기능들을 이제 어멘먼트로 넣어갖고 추가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미뤄볼 때는 사실 그 코디우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은행권에서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예, 근데 마침 XRP 레저에 그 기능 관련된 수정안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올해 다시 뭔가 이제 코디우스에 관련된 게 언급되거나 또는 더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로드맵이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예, 공식적인 오피셜이 아니라 정황상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 타진을 해보는 거지, 여전히 리프사나 코이사는 코디우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언급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코디우스 올해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잊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언제 이 카드를 꺼낼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이때쯤이겠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결국에 이제 오피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능성만 추측이 가능한 거죠. 많은 분들이 확실히 기다리고 계시네요. 뭔가 그게 있어요. 확실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은데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네, 우리들은 이제 리프사랑 입장이 다르잖아요. 얘네는 회사 운영하면서 XRP를 사업의 도구로 쓰는 뿐인데 우리는 XRP가 가격이 오르기 기다린 쪽이잖아요, 홀더로서. 입장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뭐 리프사 뭐 열심히 한다 뭐 그런들 우리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XRP 가치가 빨리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해주는 게 되게 좋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 그 정도의 우리 기대만큼,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스피드를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내년까지 해서 좀 약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스피드 좀 내갖고. 얘네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퇴근을 하신 거예요, 다? 퇴근하셨죠? 오늘 다들 일찍 퇴근했던데.
카메라가 이게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포르테요? 포르테 공개한 게 없어요. 거기도 포르테도 딱히 실물을 만들어낸 건 아직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설명드린 클레이튼이 이제 게임을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 포르테는 아직 없어요. 실물이. 뭔가 만들어낸 게 없어서 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 원대한 꿈을 꾸고 있을지라도 뭔가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본인들이 뭔가 이제 스텔스 모드로 뭔가 만들어오고 있다.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우리한테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얘네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한 만큼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다를 게 없는 입장이죠.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기대와 다르게 너무 느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분기보고서 설명드리려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낮방송도 하고 이제 방송하면서 틈새 방송이라 중간중간에 제 예차 모험 활동도 같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기간에 아마 찾아뵙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찾아뵐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찾아뵙고 새로운 소식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바월바.